자, 이제 질병 자연사 및 예방인데, 이 질병의 자연사 및 예방에서 이제 5단계의 질병 자연사 단계랑 3단계의 예방 단계가 있는데, 요거는 뭐 보건직이든 기술직이든, 의료기술직이든 보건연구사든 할 것 없이 무조건 빈출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험에나 다 나오는 출제되는 문제고, 내용은 상당히 쉬워요. 쉬운데, 그래도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 그만큼 이 보건이라는 계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죠. 먼저 질병 발생 과정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병인과 숙주와 환경 요 3가지의 균형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질병 발생 모형 중에서 어떤 모형? 역학적 모형, 생태학적 모형이 바로 요 3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죠. 자, 거기에서 시작된 모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벨과 클락이라는 학자가 요 병인, 숙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가지고 질병이 발생하고 소멸되는 과정을 자연사 단계라고 해서 5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질병이 그래서 걸리기 전부터 시작해서 질병에 걸렸다가 회복되는 단계까지를 5단계로 설명을 했는데, 자, 첫 번째 단계가 비병원성기라고 해요.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병인과 숙주와 환경이 상호작용을 잘 하고 있어요. 이 상태는 그냥 건강한 상태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건강한 상태에서 내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건강 증진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초기 병원성기는 병인의 자극이 시작이 됐어요. 요거는 어떤 단계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코로나가 막 유행하면서 코로나균이 온 사방팔방에 많아졌겠죠. 근데 아직 내 몸으로는 안 들어왔어요. 그 상태를 병인의 자극이 형성이 됐다. 초기 병원성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어떤 질병에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한 예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특수 예방, 특이적 예방이라고 하는데, 이 특이적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무언가를 막기 위한 예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로나균에 감염이 되더라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수 예방, 특이적 예방, 예방접종이 대표적으로 들어가겠고, 자, 3단계는 불현성 질병기라고 해서, 자, 그 코로나균이 내 몸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코로나균이 내 몸으로 들어왔으면 내 몸에서는 내게 아닌 게 들어왔으니까 걔랑 싸우겠죠. 근데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려요. 증상이 나타나기까지는. 그래서 그 병인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증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자, 그럼 요 시기에는 나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나 어제 친구 만났는데 걔가 코로나래. 그럼 내가 감염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나도 검사를 해봐야지.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게 이 3단계에 할 수 있는 예방활동이다. 자, 4단계는 현성 질병기라고 해서 증상이 나타났어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목도 너무 아프고 열도 많이 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치료약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질병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증상이 나빠지지 않게 장애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치료를 하게 되겠고, 회복기에는 이제 남은 기능 상태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활을 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복귀 같은 것들이 들어갈 거죠. 그래서 재활이나 사회생활 복귀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비병원성기랑 초기 병원성기까지를 우리는 병원성 이전기, 질병에 걸리기 전 상태다. 그래서 질병에 안 걸렸으니까 안 걸리도록 계속 예방을 해줘야 되겠죠. 그걸 1차 예방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이미 질병에 걸려서 그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을 2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그럼 회복기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을 3차 예방이라고 해요. 회복, 그러니까 뭐 장애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하고 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3차 예방이라고 해요. 자, 이 현성 질병기 같은 경우는 원래 레벨과 클락이라는 학자가 요걸 설명할 때는 2차 예방으로 분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불현성 질병기와 현성 질병기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고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 장애 방지를 위해서 지금 증상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2차 예방으로 분류를 했었고, 이 회복기를 3차 예방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이때는 감염병을 설명할 때는 이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만성질병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가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고 어디부터가 재활일까? 이게 되게 구분이 모호해요. 뇌경색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마비가 있어. 그러니까 바로 마비가 오잖아요. 증상이 마비로 온 거야, 이미. 그럼 여기에서 이 마비와 관련된 치료가 2차 예방일까, 3차 예방일까, 이걸 구분하기가 너무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예방의학을 비롯한 최근에 개정된 공중보건에서는 요걸 다 3차 예방으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가 구분이 모호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에 과연 뭐로 시험을 봐야 되냐, 뭐로 공부를 해야 되냐. 왜냐하면 시중에 우리 대표적인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에서도 얘를 3차로 넣고 있고, 근데 시험 문제는 그냥 상황 봐가면서 판단하시면 돼요. 아, 이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 중 2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했어요. 2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예를 들어 1. 건강 증진, 2. 예방접종, 3. 악화 방지, 4. 재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출제자가 요거를 2차 예방으로 출제한 거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2차 예방을 고르시오 했는데 1. 건강 증진, 2. 조기 발견, 3. 악화 방지, 4. 재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뭐를 골라야 될까? 그죠? 무조건 조기 발견인 거예요. 얘는 빼도 박도 못하게 2차 예방이지만 여기는 2차일 수도 있고 3차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다만 지금까지 2023년까지 시험 문제에서 얘가 출제될 때 사실 요거 가지고 2차냐 3차냐 잘 안 묻거든요. 근데 2차 예방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연구사 시험 2018년인가 19년 연구사 시험도 그랬고, 최근에 보건직인가 기술직 시험에서도 요 악화 방지 장애 방지해서 2차 예방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최근까지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험 문제로는 얘가 2차로 출제되고 있지만 3차로 나올 여지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단계들을 정리를 해보면, 비병원성기 1단계는 병인 숙주 환경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숙주의 저항력도 좋고 환경이 숙주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건강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비병원성기라고 했고, 초기 병원성기는 병인의 자극이 시작이 됐지만 아직 내 몸에 들어오진 않았다. 질병 전기, 질병에 걸리기 전 단계다. 그럼 그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요구가 되니까 그 질병을 막을 수 있는 예방접종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예방으로. 자, 3단계는 불현성 질병기로 병인이 내 몸으로 들어와서 내가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염병은 잠복기, 만성질환은 증상이 없는 초기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자, 현성 질병기는 증상이 나타났으니까 치료가 필요한 시기고, 자, 회복기는 재활 단계다.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구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활들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그림이 질병 예방 대책에서 나오는 요 그림이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의학에서 제시되어 있는 그림인데, 보시면은 자, 요 상태 건강한 상태다. 그래서 병인 인체 방어 기전이 작용하고 있다. 환경과 잘 상호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예요. 근데 이 건강한 상태가 아까 1단계는 아무 문제가 없는 단계고, 요 초반 2단계는 뭐였어요? 병인이 자극을 형성은 했지만 아직 내 몸에 들어오진 않은 단계다. 그러면 요 앞부분에서는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이 들어가는 거고, 요 뒷부분에서는 뭐가 들어가요? 2단계에 있었던 어떤 특정 건강 문제를 막기 위한 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게 들어가서 건강보호라고 하는 거고, 여기까지를 1차 예방, 건강한 상태에서 하는 예방이다. 자, 2차 예방은 무증상기까지만 2차 예방으로 넣고 있어요. 그래서 조기 진단,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2차 예방이 되겠고, 자, 3차 예방을 증상이 나타난 시기랑 회복기를 묶어서 3차 예방으로 넣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되는 거고, 자, 여기 지금 나오는 내용들 사례들이 있는데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에 사례들을 쭉 적어놨는데, 이게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에 제시된 사례들이고 워낙 시험 문제에 잘 갖다 쓰여요. 그래서 이 사례들을 잘 봐두시면 시험 문제 보면 요거 하고 그냥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차 예방은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건강을 증진하는 방법이 있고요,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건강 증진 방법이 1단계에 해당이 될 거고, 이 질병을 예방하는 게 2단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적절한 영양 섭취나 적절한 운동을 하기 위한 보건 교육하는 거, 그다음에 건강 위해 요인들, 여러 가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미리 내가 피할 수 있도록 해서 건강을 증진하게 하는 것이고, 자동차 안전벨트나 헬멧 같은 보호장구를 사용해서 어떤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건강 증진으로 넣고 있는 거고, 자, 산모의 교육을 통해서 건강관리, 모유수유하도록 하는 거, 쾌적한 생활환경,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런 것들을 건강 증진으로 넣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위해 요인을 피하도록 하거나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거는 질병 예방 방법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더라도 예방의학 교재에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출제위원들도 여기에다가 가치 판단을 넣고 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내가 가치 판단해서 문제를 출제해버리면 오류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약간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교재는 그냥 바이블처럼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뭐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냐면, 그 질병 예방 단계는 어떤 특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의 어떤 특정 질병을 내가 코로나에 안 걸리려고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는 거예요. 요런 게 질병 예방 방법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두루두루 예방하기 위한 거는 건강 증진 방법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예방한다는 것은 내가 담배를 끊으면은 폐암만 예방되나? 뭐 천식도 예방할 수 있고요, 후두암도 예방할 수 있고요, 두루두루요. 고혈압, 동맥경화증도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루두루 영향을 주는 것은 특정 하나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게 아니라 두루두루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거다. 자, 자동차 안전벨트를 하게 되면은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나더라도 어떤 그 중증도를 낮출 수 있거나 뭐 상해를 예방할 수가 있겠고, 헬멧 같은 보호구를 쓰면은 언제 어디서 떨어지더라도 내가 이걸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건강 증진 방법에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것은 아까 제가 뭐 특수 예방 또는 특이적 예방이라고 했잖아요. 특별한 무언가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질병 발생 예방 방법인데, 예방접종. 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은 내가 홍역 예방접종을 했다. 그럼 홍역만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자, 개인위생 관리는 손 씻기 같은 거예요. 우리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이런 거 되게 강조했었잖아요. 손을 씻는다고 건강이 증진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손에 묻어있는 코로나균을 제거를 해서 내가 코로나에 걸리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거고, 안전한 식수나,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거, 오염된 물을 먹으면 어떤 질병에 콜레라에 걸릴 수 있으니까, 장티푸스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전한 식수 공급, 하수 처리, 또 버리는 물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다라고 분류하시면 되겠고, 유해한 작업 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 자, 아까 건강 증진 방법에 미음에 보시면은요, 쾌적한 생활 환경, 작업 환경 조성,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업 환경을 두루두루 쾌적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은 두루두루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말하는 특정 유해 인자를 내가 소음을 차단하면은 소음성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뭐 수은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은에 대한 농도를 줄이면은 수은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질병 예방 방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추락이나 익수, 화재, 교통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 제도적 장치를 통한 손상을 예방한다. 이것도 뭐냐면, 앞에서 자동차 안전벨트는 내가 이 안전벨트를 함으로 인해서 언제 어디에서 사고가 나도 뭔가 예방할 수 있는 개념이라면, 얘는 어느 자리가 되게 사람이 떨어지기 쉬워, 난간이 덜렁덜렁해. 그럼 그 자리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난간을 고쳐요. 그럼 거기에서의 추락만 예방할 수 있는 거죠. 특별한 무언가를 막는 것. 자, 특히 뭐 어디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그럼 거기에 시설을 정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방으로 들어간다라는 거고, 자, 비타민, 요거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데, 비타민이나 철분 같은 특수 영양소를 보충하는 거. 우리가 뭐 물론 이게 의학계에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어요. 비타민을 고용량으로 섭취하는 게 건강에 좋으냐, 의미 없냐. 그래서 이거 아직도 이렇게 정립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비타민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은 무슨 건강을 예방할 수 있어, 무슨 질병을 예방하고 뭐 건강을 좋게 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아니야. 그냥 어차피 먹고 남는 거 다 나가. 그러니까 의미 없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왜 얘를 보충해야 되느냐? 이게 부족하면은 결핍증이 생기죠. 비타민 C 결핍증, 뭐 철분 결핍증으로 빈혈,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것들을 필수적으로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질병을, 결핍증을 예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다. 자, 발암물질이 있다. 그럼 발암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거. 내가 어떤 뭐 먼지에 알레르기가 있다. 그럼 먼지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 자, 혼전 상담을 통해서 어떤 나랑 결혼할 배우자의 집에 어떤 유전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질병이 있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 이런 것들은 특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2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2차 예방부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 그래서 뭐 집단검진, 건강검사, 조기검진, 선별검사, 뭐든 검사하는 건 무조건 2차 예방이에요. 검사 나오면 무조건 2차 예방. 그래서 선별검사, 환자 발견, 뭐 건강진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 그래서 선별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해서 어떤 질병에 내가 암을 진단하기까지 검사 하나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뭐 암 검사를 해서 유방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 유방 촬영에서 뭐가 미세석회가 보인대요. 이게 선별 검사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너 요거 좀 모양 이상한 미세석회 있으니까 초음파 검사 해보세요라고 해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했어. 근데 초음파를 봤더니 모양이 안 좋아. 그럼 그때 조직 검사를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암에 대한 진단은 조직 검사를 통해서 그 조직을 분석해 봐야지 암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럼 앞에서 했던 유방 촬영은 선별 검사인 거고 확진을 위한 검사, 환자를 발견하는 게 조직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무슨 검사든 상관없어. 검사하는 건 무조건 2차 예방이다. 그래서 뭐 실생활을 대상으로 페닐케톤 요증이라고 하는 PKU 검사하는 거, 이걸 통해서 선천성 대사 이상이나 뭐 이런 기능 장애 같은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고요. 팝 도말 검사, 팝스메어라고 해서 작은경부암 예방 그거 검사하는 거고요. 뭐 안압투청이나 시신경 유두 검사, 녹내장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방법들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름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어쨌든 검사하면 무조건 2차 예방이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환자를 찾아내는 것들도 당연히 2차 예방이겠죠.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에서 결핵 환자를 찾아내거나 HIV, 에이즈 검사에서 HIV 감염자 찾아내거나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은 이 감염병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건요. 자,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치료를 하겠죠. 그럼 이 사람이 내가 결핵 환자인지 모를 때는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마스크도 안 쓰고 막 그냥 대화하고 같이 뭐 먹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결핵을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면은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전파시키는 걸 차단하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조기 진단, 조기 치료로 내가 질병에 걸릴 위험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1차 예방이 되기도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건강검진 마찬가지로 증상이 없는 사람들의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 건강검사를 하겠죠. 뭐 종합검진 하는 거, 여러 가지 건강 진단하는 것들은 다 2차 예방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3차 예방은 증상이 있거나 회복기 환자의 기능 장애를 최소화시키는 것, 사망을 방지하는 것,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것, 환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기능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남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재활과 관련된 거다라는 것. 자, 만성 퇴행성 질환,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계속 관리를 해서 관절이 굳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3차 예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건강과 질병에 대한 개념들을 쭉 살펴봤고요. 확인학습 문제 나오는데 요거 그냥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간단하게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 정리하는 거니까 그냥 내용 보시면은, 자, 건강 개념 전체, 요거 여러분 정답은 거기 31페이지 보시면은 21번 마지막 문제 밑에 정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확인학습 문제 정답은 그렇게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자, 건강 개념 역사적 발전 순서 제일 처음이 뭐다? 신체 개념이었고 그 다음이 심신 개념이고요. 원래 생활 개념, 생활 수단의 개념이었죠. 얘네를 묶어서 그냥 삶의 질 개념이라고도 해요.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자, 3번이 되겠고, 자, 이번에 건강의 정의 중에서 현대적 개념의 건강은 뭐다? 생활의 개념을 현대적 개념의 건강이다 라고 했죠. 그게 사회적 건강이었고, 3번 문제, 건강의 차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우리 주위에 있는 친숙한 사람들과 문화적 혹은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만나는 지역사회 사람들과 상호작용 속에서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래요. 건강의 어떤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니까 사회적 건강을 얘기하겠죠. 자신을 명백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잘 경청하는 것, 적절한 방식으로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수용할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건강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조금 폭넓게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WHO에서 제시한 건강 정의 옳지 않은 것. 자, 보건의료 부문의 이념적 목표 설정에 도움을 준다. 어떻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이 완전한 상태다라는 정의를 통해서, 자, 건강 수준의 측정 지표, 방법을 개발하는데 기여했다, 못했다? 못했다. 구체적인 측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보건 부문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데 계략적 지침이 된다. 어때요? 보건 사업을 신체적인 건강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인 부분까지 넓게 볼 수 있도록 한 거고, 자, 내용이 모호하다. 그래서 실증적 분석에는 활용도가 적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자, 5번. 자, 탈코 파슨스인데, 파슨스의 건강의 정의. 자, 파슨스는 뭐를 강조했다? 사회적 건강을 강조했다. 그래서 개인이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건강이라고 정의한 게 파슨스였고, 자, 신체 조건을 건강과 무관하게 취급한 게 누구다?
아까 누구, 그쵸. 우리 하얀 인형 고민력 1승. 팔다리 짧아도 귀여운 애들은 귀여워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인 면에서 최고로 발달한 완전히 조화된 인간만이 진정한 건강자다. 제가 눈만 건강이라고 했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건강해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아무도 건강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뉴먼이었고, 환경과의 관계를 원급한 것. 그래서 건강은 유기체가, 사람이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게 건강이다라고 한 게 와일리라고 하는 학자였어요. 와일리. 얘는 아직 암기 팁을 못 만들었어. 나중에 혹시 또 제가 생각이 나서 만들면 또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고, 자, 6번 건강정의 마찬가지로 블랙스터는 건강에 대한 정의를 포지티브한 정의랑 네거티브한 정의로 설명을 했고요. 자, 파슨스인데 외부 환경 변동에 대하여 내부 환경의 항상성 유지, 항상성 하면 누구? 베르나르. 요거는 제가 베르나르랑 파슨스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암기 팁 안 알려드려도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다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베르나르는 항상성이었고요. 자, 베르나르랑 캐넌, 사회적 기능 측면에서 역할과 임무 수행을 연결시킨 것은 베르나르와 캐넌이 아니라 파슨스죠. 그래서 2번과 3번이 서로 교차돼서 바뀌어 있는 거고, 종래의 건강 정의, 기존의 건강에 대한 정의는 대체로 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정적인 상태에서 어떤 상태다라고 보통 표현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건강을 주장하고 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7번 건강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그림 설명 옳은 것. 자, A는 질병에서 회복한 상태가 아니라 건강한 상태다. 그러면 질병에서 회복하며 사회에 적응하는 단계는 D가 되겠죠. 그러니까 회복기에 들어간 게 D입니다. 자, B는 전염병인 경우에는 잠복기, 만성질병인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단계로 보건의식이 높은 계층은 어디를 병적으로 인식한다. B, C, D를 모두 병적으로 인식한다. 맞는 설명이고, 자, C는 질병의 준비 단계다. 질병의 준비 단계는 언제예요? B가 되겠죠. 그래서 보건의식이 향상된 계층만이 병적으로 인식하는 게 B 단계가 되겠고, 자, 완전한 질병 상태로 노동력이 상실되어 사회생활에서 탈락된 상태가 C 단계가 되겠죠. 자, 8번 랄론드 보고서에서 제시한 건강 결정 요인 4가지 아닌 것. 자, 4가지는 생활 습관, 환경 요인, 보건의료 체계, 그리고 또 하나는 생물학적 요인이 들어가죠. 병인은 없습니다. 자, 9번 문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건강 결정 요인 중에서 가장 많은 보건의료 자원이 투입이 되고 있긴 하지만 투입 자원에 비해서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낮은 요인을 묻고 있어요. 자, 국가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쓸까요? 사람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주로 보건의료 체계,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의료 전달 체계, 의료 시설 짓고, 이런 거 전달 체계 만들고, 이런 데 돈을 많이 쓰는데, 사실 이거 자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또 크진 않아요.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결국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생활습관이죠. 근데 사람들의 생활습관에는 딱히 국가가 쓸 돈이 별로 없어요. 교육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정보 전달하는 거 말고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보건의료 체계입니다. 자, 10번 건강 개념에 관한 생의학적 모델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생의학적 모형이에요. 질병의 부재를 의미하는 의학적 관점이다. 건강은 질병이 없는 게 건강이야 라고 본 게 생의학적 모형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에 의해서 주장된 정신신체 이원론에서 출발한 모형으로, 자, 의사가 유일하게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봤죠. 자, 질병은 숙주, 환경, 병인, 환경 3가지 요인에 의한다라는 다요인설은 생태학적 모형이 되겠죠. 자, 11번 생태학적 모형 설명 옳지 않은 거. 정신과 육체의 분리, 그리고 인간의 정신과 질병 현상을 기계론적으로 해석한다. 자, 이게 어떤 모형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바로 생의학적 모형으로 심신이원론에 대한 얘기죠. 자, 인간은 기계 같은 존재다. 질병은 그 기계의 부속이 고장난 상태다. 그 고장을 고치면 건강이 회복된다. 생의학적 모형에 대한 설명. 사회, 문화, 인간의 일상생활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했다? 완전히 배제했다, 무시했다라는 거죠. 오로지 생물학적인 구조 과정만 가지고 질병을 설명했던 거고, 자, 질병에 대한 규정보다 건강 개념을 규정하여 인간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위의 건강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한다. 어때요? 생의학적 모형은 건강에 대한 정의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건강은 뭔데? 질병에 걸리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게 건강이야 라고 했던 거죠. 정답은 4번.
자, 12번. 질병 발생을 설명하는 모형 중에서 병인, 숙주, 환경이 상호작용을 해서 건강을 결정한다라는 게 어떤 모형이었어요? 역학적 모형, 생태학적 모형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 역학적 모형, 생태학적 모형이 원래는 질병이냐 아니냐만 설명하는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상호작용을 잘해서 균형이 맞으면은 건강, 균형이 깨지면 질병,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요걸 가지고 건강 증진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숙주가 굉장히 유리한 환경 또는 숙주가 아주 건강한 상태, 요럴 때 건강 증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병인이 우세하거나 환경이 병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경우는 질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학적 삼각형 모형을 지렛대 이론으로 보통 설명을 하는데 여기 환경이라는 받침이 있고요. 자, 여기에 병인이 있어요. 여기에는 숙주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기본 이론에서의 역학적 모형은 어떤 식으로든 균형이 깨지면 질병이 발생한다. 이게 원래 기본 베이스거든요. 그러면 막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코로나 균들이 막 엄청 사방팔방에 돌아다니고 있어. 그럼 얘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럼 누가 무거워요? 얘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깨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병인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하는 거고, 자, 병인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이 뭔가 건강 관리를 안 하고 생활 습관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래서 막 이렇게 비만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숙주가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면역 상태가. 그럼 얘가 이렇게 커지면서 균형이 깨지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서 숙주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에 환경도 영향을 미치는데 환경이 왼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누가 무거워질까요? 숙주가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환경이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숙주가 무거워져요. 어떻게 영향을 준 걸까? 환경이 숙주에게 불리해진 거예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숙주에게 불리해져서 예를 들어 막 이렇게 폭우가 내리거나 또는 뭐 자연재해가 있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환경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이쪽으로 움직이면 누가 무거워져요? 병인이 무거워졌겠죠. 그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뭐 모기가 살기 좋은 환경, 병원균이 살기 좋은 환경에 대해서 병원균이 막 증식을 해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까지였는데, 요걸 이제 더 나아가면은 건강 증진 상태까지도 최근에는 설명을 한다라는 거고, 어떨 때 숙주가 유리해졌을 때, 병원체 요인이 불리해졌을 때, 환경이 숙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때는 건강 증진 상태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13번에 건강정책 분석을 위한 역학적 모형, 무슨 모형 얘기하는 거예요? 전인적 모형, 총체적 모형을 얘기하는 거죠. 자, 구성 요소 4가지, 환경, 생활습관, 생물학적 특성, 보건의료 체계라고 했고요. 정답 4번이죠. 자, 14번 전인적 모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인간은 그를 둘러싼 가정과 지역사회의 사회체계의 구성원이며, 자, 개인의 정신과 육체, 그들 간의 외부 환경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인간은 되게 복잡한 존재야. 그래서 인간의 건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나의 내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것과의 상호작용을 가지고 건강을 봐야 해 라고 했던 게 전인적 모형이었죠. 자, 그래서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 건강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모든 것들과의 관계를 다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봤으면서, 자, 건강이란 사회와 내부 상태가 역동적인 균형 상태, 역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연속선, 움직이는 개념, 동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역동적인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자, 건강이란 개인의 생활 환경 내에서 각자의 가능한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통합된 기능 수단이다. 자, 이건 뭐예요? 웰리스 모형에 나왔던 설명이죠. 그래서 뭔가 잠재력, 고차원적인 기능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그거는 웰리스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5번에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인간은 그를 둘러싼 건강과 지역사회 사회체계 구성원이고, 자, 개인의 육체 정신이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 사회와 내부의 역동적 균형 상태에 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게 건강정책 분석을 위한 역학적 모형, 뭐 전인적 모형이라고 하죠. 이 전인적 모형 설명할 때 몇 번 학생들이 질문했던 게 지문이 되게 길고 약간 얘도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느끼기에. 왜냐면 생태학적 모형 이런 것들은 병인, 숙주, 환경 뭔가 딱 떨어지고 상호작용 딱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문들을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걸 어떻게 외워 우리가?
그렇죠. 다 외울 수는 없고 계속 보다 보면은 이 표현들이 익숙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얘를 막 어떻게 공부하지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아, 요런 표현이 나오면 이게 전인적 모형이구나라는 것들을 그냥 알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16번 생활 습관, 환경, 생물학적 특성, 보건의료 체계를 가지고 설명한 것은 건강 정책 분석을 위한 역학적 모형, 전인적 모형 또는 총체적 모형이라고 했고요. 자, 17번에 던힐에 의해서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자, 잠재력, 통합된 기능 수단 이런 거 나오는 거 웰리스 모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개인의 생활 환경 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된 기능 수단이 웰리스에 대한 정의였고요. 환경축, 건강축으로 구분되는 4분면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건강이란 뭐다? 충만하고 유익하며 창조적인 생활을 그래서 더욱 추상적인 게 웰리스 모형이에요. 자, 창조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개인의 이상적인 상태다. 자, 건강은 예비적 준비 상태인 불건강을 극복하기 위한 힘과 능력, 이게 잠재력이라고 했죠. 자, 그렇게 정의되는 게 웰리스 모형이 되겠고, 자, 18번 레벨과 클락의 질병 예방 대책 3단계 중에서 2차 예방에 해당하는 건 묻고 있는데 예방접종은 대표적인 1차 예방이겠고요. 자, 조기 진단, 조기 치료는 무조건 2차, 재활 치료는 3차, 환경 개선. 이 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그냥 두루두루 생활 환경 개선, 작업 환경 개선하면은 1차가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작업장에서 특정 유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이다, 환경 개선이다, 그러면 그 1차 중에서도 그 2단계로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레벨과 클락의 예방대책 설명 옳은 것, 비병원성 기회는 숙주의 저항력, 환경 요인이 숙주에게 유리한 단계로 건강 증진 활동을 하게 되겠고요. 자, 병인의 자극이 형성되는 단계는 초기 병원성 기회인데 예방접종이 주요 예방대책이고 선별검사는 불연성 질병기로 가야 되겠죠. 불연성 감염기, 불연성 질병기 같은 말이고, 자, 증상이 없는 병적 변화의 초기 단계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필요하겠고, 발연성 질병기, 현성 질병기라고 해서 증상이 나타났어요. 자, 임상질환 단계로 질병 치료를 통해서 악화 방지,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정답은 2번이죠. 자, 20번. 요 20번 문제 같은 게 주로 연구사에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에요. 이런 유형으로 주로 출제가 되고, 자, 1차 예방은 폐암 환자로부터 금연을 하게 하여 폐암으로 인한 후유증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건 몇 차일까요? 이미 폐암 환자야. 그 사람에게 금연을 하게 해서 나중에 후유증이 남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은 3차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자, 2차 예방은 암 선별 검사와 같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인 전 임상 단계, 증상이 진행되기 전 단계의 초기암을 발견하는 거죠. 검사, 초기 발견 이렇게 나왔으니까 2차 예방이겠고,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금연하도록 한다. 이건 뭘까요? 1차 예방이 되겠죠. 자, 흡연자인데 아직 아무 건강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금연해라 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1차 예방이 되겠고, 자, 3차 예방은 질병의 조기 발견을 통해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게 하는 것이다. 자, 조기 발견을 통해서 사망률을 낮춘다. 조기 발견이 핵심이기 때문에 2차 예방인 거예요. 자, 21번에 1차 예방 옳지 않은 것, 집단 급식소에서 저염식으로 식단을 조절한다. 식습관 개선이니까 1차 예방. 임신성 당뇨병 환자로 치료된 사람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다. 이건 어때요? 3차 같지. 자꾸 넘어가요. 그러면 어쨌든 1차는 아닌 것 같아. 그쵸? 넘어가고. 환경 관련 지도를 시행한다. 1차 예방이겠고, 금연교육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1차 예방이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2차 예방이거든요. 3차, 너무 3차 같지. 이게 잠깐 교재에서 볼까? 여러분들 교재에서 뒤에 보시면은 299페이지. 299페이지에 보시면 표 5-4에서 영양과 관련된 만성질환의 1차, 2차, 3차 예방 사례가 있죠. 299페이지, 299. 그래서 자, 영양과 관련된 만성질환의 1, 2, 3차 예방 사례인데 이게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교재에 나와 있는 사례예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2차 예방의 맨 세 번째에 임신 당뇨 병력이 있는 여성들의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이게 왜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같이 판단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있는 대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논문을 쓴 사람이 주장인 거야.
근데 논문을 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거를 책에다 실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대로 문제로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임신 당뇨 병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임신 중에 당뇨가 생겼어. 임신 중에 당뇨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근데 그런 경우는 아기를 낳고 나면 당뇨가 없어져.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질병 상태 아니에요? 되게 애매하잖아, 그쵸? 근데 이렇게 된 경우는 당뇨가 나중에 오기 쉬워요. 그래서 약간 초기 단계, 증상이 없는 초기 단계로 본 거예요. 이 논문 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영양교육, 너 당뇨 진행될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영양 관리 잘 해야 돼.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을 이 논문을 쓴 학자는 2차 예방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합당해요? 불합리해요? 이 주장에 대해서. 합당하지.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교재에 그렇게 실려있기 때문에 그대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같이 판단하기보다는 이렇게 보셔야 되고, 여기 그 2차, 요거는 나중에 만성질환 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문제풀이 할 때도 설명을 드릴 건데, 시험 문제, 연구사 시험 문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한다,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한다, 2차 예방에서 틀린 걸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차 금연교육을 한다. 이건 몇 차 예방이라고 출제자가 한 걸까? 1차로 본 거예요. 그 1차야.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의 영양 상담 프로그램이래요. 얘는 또 2차야.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문제 볼 때마다. 제가 수업 때 늘 설명을 드리는데 설명을 듣고 문제를 보면 또 몰라. 또 질문을 해요. 정말 많이 하는데 그때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폐암 고위험군은 보통 누굴 얘기하냐면 흡연자. 이 사람은 질병이 진행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 질병이 진행 안 된 상태에서 금연교육을 하니까 이건 1차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은 주로 누구냐면은 고혈압 있는 사람, 당뇨병 있는 사람, 고지혈증 있는 사람. 그러면 이 논문을 쓴 학자는 어떻게 본 거예요? 이거는 이미 질병이 진행된 초기야. 근데 아직 심혈관 질환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교육하는 건 2차로 봐야지 라고 이 논문을 쓴 사람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교재에 갖다 쓰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출제자의 의도, 그 논문이나 이런 거 사례를 발표한 사람의 어떤 가치 판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내가 뭐 학자로서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목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시험에 맞게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아직 조금 모호할 수 있는데 나중에 문제풀이에 이런 것들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건강과 질병에 대한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역학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